사람들 대부분이 일이 터져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그 순간에만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럴수록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생각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죠. 그래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걸 이루면, 저걸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만큼 이루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만큼은 가지지 못해서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 방향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진 걸 잊어버리고 있는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가정해 보시면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는 당장 하루 살아남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살아나가 본다고 가정을 해봐요. 무인도에서 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물이 필요하겠죠. 목마를 때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음식은 뭐 무인도니까 열매 혹은 뭐 사냥이겠죠. 그러니까 사냥 도구가 필요할 거예요. 아니면 열매를 떨어뜨리기 위한 돌이 필요하거나 말이죠. 그 다음이 불이죠. 불이 있어야 음식을 익혀 먹고 또 맹수들한테서 나를 보호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기 위한 땔감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비워서 불을 피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이 뜨거운 태양이나 비바람을 피할 동굴 정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집착하는 대학교 학점도 회사 연봉도 남의 시선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는데 지금 급한데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하찮은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런 사회의 것들이. 자, 이제 무인도 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인도에서는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 사소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불도 뭐 편의점에서 살 수 있고 음식도 그냥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고 불도 라이터로 그냥 하면 되고 비바람은 뭐 널린 게 건물이잖아요. 뭐 여차하면 지하철역 들어가면 또 앉을 자리도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계신 것들이 사실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강물이 범람하는 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강둑의 작은 균열이 방치되다가 결국 무너지면서 범람하게 되는 거거든요.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강둑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부자리 정리. 내가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그 다음 세수를 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끼니를 잘 챙겨 먹고 그리고 일과 중에 시간 나면 한 30분 정도 밖에 나가서 빙 돌고 오는 거예요. 산책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제 시간에 잠에 드는 거죠. 지금 말한 것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쉬워서 잊고 있을 뿐인 거지.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뇌과학에서도 이런 작은 루틴들이 우울감을 대폭 낮춰주고 또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해요. 근데 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증거가 되거든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선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 자라.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당연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말로 말이죠.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건 곧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일단 작은 것을 하나씩 해보는 것에서부터 그 고통이 줄어드는 시작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거 한다고 얼마나 변하겠냐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당장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나무를 성장하는 걸 한번 보면요. 대나무는 몇 년 동안 땅속에 뿌리만 뻗다가 어느 순간 하루에 수십 센티씩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하나씩 성취하는 것들이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지금 힘들었던 것들이 힘들어지지 않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건 적응을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돼서일 수도 있어요. 삶에 맷집이 생긴 거죠. 그런데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게 되다 보면 이걸 또 까먹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인도에 떨어지는 그 상황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인도에서는 현재 사회보다 하루하루 살아가긴 더 빡셀 텐데 생각보다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생각보다 단순한 것에만 집중을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단순한 건 아주 사소한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왔다 갔다 해보는 연습만 해도 지금 나한테 꼭 필요한 것과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거였네 싶은 것들은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럴수록 지금의 고통은 매우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에서 뭔가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고 할수록 그걸 달성하지 못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태어난 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살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기적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인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뭐 미생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존재하고 계신 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건투를 빌겠습니다.